여러분, 지금 시장에서는요, 4월의 공포가 점점 커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회사채 시장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이 안 팔린다는 뜻이에요. 팔고 싶어도 사줄 곳이 없어요. 게다가 4월에 만기하는 그 회사채 물량만 해도 굉장합니다. 전체 회사채 물량이 한 50조 조금 넘거든요. 50조 8,727억 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올 1월부터 12월까지요. 그 중에 4월 달에 만기가 도래하는 그 회사채가 6조 5,495억 원입니다. 6조 5,495억 원이요. 그렇게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재연장이 돼야 되는데, 재연장이 안 되면 다시 회사채를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발행하기가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에 지난 이달 초에서부터 이달 20일까지 보면요, 회사채 전체 순발행액이라고 하나요? 그게 1조 735억 원 밖에 안 됩니다. 밖에요. 왜냐하면 작년에는요, 3조 162억 원이나 발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회사채를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발행하고 싶어도 지금 발행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근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매출이 막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매출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뭐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은 반토막 반토막. 이게 항공 쪽은요 더 심각합니다. 거의 90% 떨어졌고요. 여행사도 한 90%. 면세점, 호텔, 뭐 5성급 호텔도 지금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 기업들이 진짜 장난 아니죠. 이게 중소기업부터 중견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다 어려운 거예요. 다 어려운 거예요. 예. 그만큼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렵거든요. 매출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회사채 발행을 해서 월급이라도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회사채 발행이 안 되니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은 도산하죠. 게다가 회사채 발행은 4월이 가장 많습니다. 4월이. 보통 회기연도가 시작하는 게 이제 1월, 2월, 3월 여기가요. 생각보다가 이 기업이 팡팡 돌아가지 않습니다. 3월부터 시작해서 기업이 돌아가기 시작하고요. 4월 되면 왕성해집니다. 예, 그때 왕성해질 때 기업들은 회사채 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4월에 가장 많습니다. 예, 그리고 만기도 가장 많이 돌아오는 거고요. 근데 이게 제대로 뭐 만기가 도래하면 갚고 또 회사채를 발행해야 될 텐데 쉽지가 않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BBB 플러스, 그러니까 B 트리플 플러스 같은 경우 대한항공 여기가 이제 BBB 플러스인데요. 4월 만기 회사채가 2,400억 규모입니다. 진로, 하이트 진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A 등급인데요. 1,430억 원이나 되고요. 풍산도 1,000억 원, SK도 A-인데 560억 원이에요. 그만큼 4월에 돌아오는 이 회사채가 6조니까 6조 5,495억 원이니까 이게 적은 물량이 아니라는 거죠. 그동안은 이 회사채가 사실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도 저금리잖아. 저금리가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단 돈을 받아놓고 보자 해서 많이 받은 탓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채가 많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회사채가 발행이 안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위험한데요. 신용 스프레드라고 있습니다. 신용 스프레드. 이게 회사채하고 국고채의 금리 격차를 말합니다. 신용 스프레드가. 이 금리 격차가 크면 클수록 회사채가 발행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국고채에 다 사람들이 몰린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이 스프레드가 신용 스프레드가 무려 83.8bp예요. 83.8bp면 2012년 남유럽 재정위기 날 때 말입니다. 그때가 85.bp였거든요. 거의 육박하죠. 8년 만에 지금 최대치입니다. 최대치. 이대로 가면 결국은 회사채가 수익률은 높지만 위험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회사채로 안 가고 국고채로 다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걸 받아줄 곳이 필요하잖아요. 회사채를. 그래서 뭐 정부에서는 채권시장 안정펀드에서 10조 원 규모로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택도 없다는 거예요. 10조 원 규모 갖고는. 10조 원 규모.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정부 쪽에서 채권 안정펀드를 만들지 말고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만들지 말고 차라리 한국은행이나 뭐 산업은행도 괜찮긴 한데요. 산업은행 뭐 한국은행이나 산업은행 둘 다 국책은행이죠. 예,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이고 예,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한국은행 산하가 더 충격적인 요법이고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회사채 매입 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지금 위기에 빠진 회사들의 회사채를 매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게 어느 정도 기업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요. 사실 지금까지 위기들 있잖아요. IMF 위기라든가 또 2008년에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거는 소비 측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돈을 풀으면 뭐 통화량을 증가시킨다든가 이자율을 낮춘다든가 이렇게 돈을 풀으면 어느 정도까지 진정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코로나19 사태는요. 돈을 풀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와야지요. 집에서 안 나오는데 어떻게 돈을 풀어서 그들이 소비를 하겠습니까? 예, 소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출이 두두두둑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구제금융센터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아마 산업은행 산하로 만드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구제금융센터가 정부 차원의 구제금융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기업들이 줄도산하는 걸 막아야 된다 하는 게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 지금은 보니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 CP를 매입하는 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기는 해요. 예. 그만큼 지금 회사채나 기업은 회사채 뭐 이쪽은 워낙 어려우니까 말입니다. 뭐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지금 기준금리가 0.75까지 내려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사채를 사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채가 신용등급 A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올라갑니다. 금리가 올라가요.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금리를 더 줄 테니까 사라.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보면 3년물 기준으로 보면 1.94에서 2.10으로 계속 뛰고 있습니다. 예. CP도 마찬가지예요. CP도 연 1.36에서 1.46으로 계속 급등하고 있어요. 예. 안 사니까 금리라도 올려주겠다 이런 생각이죠. 금리 올려줄 테니 사라 이런 이야기인데 야 이게 참 쉽지 않다. 그래도 안 산다. 예. 그러니까 기업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회사채 CP를 사겠다는 사람들이 씨가 말랐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예 뭐 거들떠도 안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연쇄 부도도 뭐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요? 쉽게 올 수 있다? 예. 쉽게 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그만큼 이 기업 입장에서는 회사채가 지금은 생명줄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안 한다? 글쎄요.
지금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예요. 토지신탁 있죠. 한국 토지신탁이 2천억 원어치 회사채 발행했는데 1650억 원어치밖에 못 팔았어요. 안 좋다는 거죠. 그죠? 키움캐피탈, 하나은행, 포스파워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제는 회사채 발행 안 해야 되겠다 미루는 데도 많아요. SK머티리얼즈는 1000억 규모 회사채 발행 미뤘고요. 대림산업, 동원시스템즈, 한솔테크니스 다 대기업들이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만큼 회사채에 대한 지금 시장의 어떤 뭐라고 해도 냉담은 굉장히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면 기업들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고 게다가 4월에는 만기가 도래하는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50조 대책을 발표를 할 때도 그랬죠. 자영업자하고 중소기업만 거기에 대한 대책 안에 들어가 있지 대기업이 없더라고요. 사실 대기업은 뭐 고용만 하더라도 10만 명 단위예요. 10만 명 단위. 대기업 하나가 쓰러지면 대기업만 쓰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밑에 하청 기업 내지는 계열사 뭐 다 같이 쓰러진단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만큼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경제라는 게 지금 이게 단기적으로 지금 끝날 것 같지가 이 위기 자체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끝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라는 건요. 위기가 단발성 위기 뭐 금융위기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시작된 뭐 서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사태였잖아요. 또 외환위기 같은 경우 우리가 외환이 부족해서 일어난 사태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게 보건위기란 말입니다. 보건위기는 이 코로나19가 진정이 돼야지 그 다음에 무슨 대책을 쓸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상황을 논의해 봐야 되는 시기란 말입니다. 때문에 이 위기는요. 그 어떤 위기들보다도 훨씬 크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례 없는 대책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식들 지금 대기업을 다닌다든가 중소기업을 다닌다든가 우리 자식들 아이들 젊은이들 참 큰일 났습니다.